허원순 의원 모셨습니다. 네, 조금만 제 쪽으로 네. 와주시고. 인터넷 뱅크. 네. 이게 겉보기에는 매혹적인데 아무튼 세 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는데 하나 떨어지고 두 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 금융 분야는 제가 뭐 아주 전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뭐 또 저희 논설실에서 계속 보고 토론도 했던 바에서 뭐 가볍게 재미 위주로라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이북 오도민들의 돈을 받아서 설립됐던 평화은행 이후 처음 이제 은행인가라는 거죠. 뭐 그때 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은 다른 모든 산업과 달리 정부가 허가해주는 면허장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어떤 나라도 그럴 겁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설립 요건을 맞추면은 영업 행위를 하도록 해주는데 은행만큼은 인과 허가 다 해서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요. 만약에 은행이 또 이제 부도가 나고 빵꾸가 나면은 정부의 국고에서 메워주게 예금자보호법 등대는 메워줘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또 옛날에는 은행 면허증만 있으면 돈은 무조건 벌었습니다. 고금리 시대, 돈이 수요하던 시대는 그렇죠. 은행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예금이 빌리려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넘쳐나고 빌리는 사람 넘치고 예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대 마진 플러스 무조건 돈을 벌기 때문에 허락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옛날에 평화은행, 그다음 이부 동화은행, 뭐 이제 노동자한테는 평화은행 줬고 이부 고등학교는 또 동화은행을 줬죠. 그때 무슨 보람은행, 하나은행. 그거는 또 단자회사, 다른 금융회사들이 바꿔서 보람은행, 하나은행 돼서 이제 그 보람 하나은행이 통합되고 해서 지금 하나 KB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이제 그 거의 동시에 인가가 난 거예요. 그럼요. 그 시차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부는 이제 그 당시 단자회사에서 은행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길을 터준 게 보람은행, 하나은행에서 합쳐결에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한테 하나 주자 해서 평화은행, 동아은행인데 아마 젊은 독자님은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평화은행, 동화은행, 오랜만에 그게 1997년도에 그 평화은행, 동아은행 없어질 때 제가 그때 그 당시 금감위를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벌했습니다. 은행이 5개씩 퇴출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경기은행, 충청은행 사라지고 뭐 지방은행 사라지고 그때 뭐 정권사도 뭐 어느 날 잡으려면 우리가 그런 위기는 제발 알아야 됩니다. 저 기사는 원 없이 있었지만 정말 징그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거는 연초에 4대 개혁 기억나시죠? 4대 개혁 노동,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뭐 노동, 교육, 금융 이렇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금융 개혁을 하겠다 이러면서 금융 개혁 중에 하나가 핀테크, 즉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했죠. 그게 금융 개혁의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이 내건. 그래서 핀테크 하는 게 핀이 이제 파이낸스고 테크닉 이렇게 해서 이제 IT 기술을 이용한 금융에서 어떤 혁신, IT 기술을 이용한 금융의 산업의 발달 이건데 그걸로 대표적인 게 인터넷 은행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럼 인터넷 은행이 뭐가 다르냐? 우리도 인터넷 뱅크 다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일반. 실제로 뭐 해외 페이팔 같은 경우는 뭐 송금 뭐 하고 또 우리도 뭐 그냥 하고요. 인터넷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보내려고 마음은 뭐 얼마든지 우리 부족을 받고 하는데 인터넷 은행은 이런 겁니다. 기존처럼 은행 점포가 없고 아예 인터넷 기반으로만 하되 영업과 그 방식도 조금 자유를 좀 더 주고. 유지비는 상당히 덜 들죠. 그렇죠. 그걸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금 이자도 조금 더 주고 또는 대출 이자도 조금 더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뭐 담보 대출을 가면 연간 한 3, 5% 정도 이자가 된다면 여기는 한 10%대 그러니까 신용도가 더 떨어지는 사람한테도 빠른 시간 내에 막 아주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겁니다. 이자는 더 받고 이자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래 새로운 은행인데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하면 점포가 없는 은행이다. 통장 발급도 인터넷에서 바로 하고 자금 이체도 쉽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는 통장 없는 은행 많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한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거래 증명서 정도 보내주고 끝나죠.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 인터넷 은행은 이제 기존의 은행이 업무로 변화해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것만 가도록 그런 은행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제 금융 개혁의 하나로 핀테크의 하나로 한 거죠. 그래서 올해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군데가 했고 정부가 2군데를 예비 승인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우리 카톡 하는 카카오은행이 되고 다른 하나는 KT 역시 이 휴대폰으로 그 한 KT 한국통신 옛날 한국통신 KT의 컨소시엄을 이룬 뭐 KT 혼자는 아니고 카톡도 물론 카카오도 혼자는 아닙니다. 컨소시엄이 주체가 되는데 그 2군데가 된 거죠.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이게 진짜 인터넷 은행이 과연 나올 거냐? 일단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복잡한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은행의 우리나라 은행법은요. 네. 소위 말하는 금산분리, 은산분리 들어보셨죠? 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 해서 네. 즉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네. 지분을 4%밖에 못 갖도록 했습니다. 그게 분리입니다. 네. 그걸 이제 10%로 늘리자는 논의가 됐지만 아직 안 됐고요. 네. 4%밖에 안 됐다는 금산분리 또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라 은산분리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K뱅크, KT가 중심이 되는 게 K뱅크거든요. 이게 오면은 그거 4% 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못하고 은행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한 게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그 지분을 50%까지 의결을 인정해준다라고 예외 조항을 만든 거예요. 기존에 우리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은 안 됩니다. KB 하나는 아닌데 요거에 관해서는 그렇게 50% 인정해준다는 법을 만드는데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됐죠. 그런데 그걸 네. 통과를 전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비 허가는 좋고 그렇습니다.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그 법이 안 되면 이게 아주 무섭게 되는 꼴이 지금 되는 이게 지금 겁니다. 앞뒤가 뭔가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요쪽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 개혁을 하겠다 그랬고 네. 그 중에 하나 금융 개혁을 하겠다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좀 급했던 거죠. 그러고 좋게 보면 뭐 순수대로 예비원가하고 법 고치고 본인가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절차적으로 되는 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뭐 그건 되리라고 우선 진행이 보는데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새로운 이제 은행 문화를 제고할 때는 완전히 금융에 새로운 문화를 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긍정적 효과입니다. 네. 가령 인터넷 보면서 예를 들어 카톡을 하는 카카오 은행에 어떤 미래를 줄 것이냐 여기 보면 그런 겁니다. 우선 점포에 직원들이 없고 사람이 적으니까 이자를 좀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자를 더 줄 수 있는데 우리 기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금 이자는 게임 이용권으로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 결혼 축의금 우리가 아주 골치 아픈데 이것도 카톡으로 은행 기능이 있으니까 현금을 바로 보내는 네. 그런 기능도 하겠다 그러는 거고 그런 편리성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아니 지금 은행 이자를 게임 이용권으로 준다. 아니 이자는 뭐 다는 아니겠지 뭐 원하는 경우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겠죠. 그럼 요즘 재밌는 전략이죠, 그죠? 뭐 어쨌든 그러나 더 많이 이용한다면 뭐 더 많이 그거는 이제 고객이 이제 선택하게끔 줄 것이고 두 번째는 KT가 하는 전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점포가 없으면 그럼 은행이 어디 하냐? 공정전화 부스라든가 KT가 가지고 있는 옛날과 한국통신이나 부스. 한국통신 자산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ATM기를 쓴다든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ATM기에 요금을 주고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기존에 예컨대 신한은행 우리은행 ATM기를 우리가 같이 쓰잖아요. 쓰자. 네. 대신 돈을 줄게 하면은 은행 들어가서 딜을 하면은 네. 뭐 은행이 한 군데 기존의 은행이 한 군데 뿐이라면 저걸 고사시키려고 안 하겠다 하지만 여러 군데 경쟁 시스템은 경쟁은 아름답습니다. 경쟁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네. 왜냐하면 그거 저 너희 안 하면 저쪽에 갈게. 네. 저기가 돈도 줄게. 경쟁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략이 오는 건데 이제 요런 이제 새로운 게 이제 요게 아주 기대되는 바고요. 어쨌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험 정도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데는 금리를 더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더 많이 내면서 대출을 받는 기능이 있을 거고 또 요즘 은행에 가면 우리는 돈 빌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아무래도 아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뭐 몇 시간 이내에 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통장 자체도 있고 하여튼 새로운 문화 제가 볼 때는 편의성 고위험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예금 보장이 어느 정도 기존의 은행이 5천만 원까지 예금 보장이 무조건 보장되죠. 여기 또 그렇게 같이 적용될는지 그 이상은 어떻게 될는지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금산분리, 은산분리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50% 여기 예외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은행들과 차별화 그렇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 같은 건 또 어떨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실험인 거는 확실하네요. 그러나 이제 방향은 이래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지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따라오지 있을 겁니다. 않겠습니까? 네. 아마 이미 앞선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앞선 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수출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좀 최근에 뭐 우리가 통관 시스템 수출을 했죠. 우리가 조달 시스템 같은 거 우리
또 정부 3.0 해가지고 행정에서 많은 시스템을 정부 문서의 그 처리하는 인터넷망 이것도 예. 뭐 세계적으로 수출 많이 했죠. 그 우리가 통관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수출했고 최근에 또 의료보험 제도도 뭐 수출한다고 했는데 요건 뭐 잘 되면은 그렇게 수출도 하고 또 이제 내버려 두면은 카톡 은행, 카카오 은행이나 K 은행이 네. 외국에 가서 현지 지점을 만들고 그렇게 또 영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은 네. 그 전략에 따라서 중국의 카톡 은행이나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그 나라 법규에 따라서 뭐 5대5 재분 네. 제휴해서 한다든가 그럼 뭐 내버려두면 기업은 얼마든지 만들어 나오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팽창할 때마다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 이런 인터넷 은행이 나오면 창구에 은행의 텔러라고는 창구의 직원 다 없어지지 네. 않느냐? 일자리 없어진다.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 없어지는 대신에 핀테크를 하는 뒤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프로그래머 네. 지키는 사람 해외에서 또 일자리 네. 생기니까 끊임없이 없어지는 반면에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미국에 우리 기사만 보면 원래 미국에 가문한 숫자가 아마 몇백만 될 겁니다. 어디도 네. 몇 명 가문, 어디도 몇 명 가문이죠. 또 어디서는 계속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문하고 뽑고 이게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가문만 봐가지고 미국 경제가 어떻다 할 수 없듯이 이런 부분도 은행 창구 직원 없어지더라도 또 요거를 하는 전산 그다음에 고객을 시스템 검사하고 예측하는 그런 일자리도 많이 또 생기긴 할 거고. 그게 슈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지는 일자리만 보지 마시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한번 네. 주목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잘 되게 기왕에 이 방향으로 간다면 카톡이나 K뱅크가 되도록 검산분리니 은산분리니까 낡은 네. 그런 자꾸 없애버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철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뭐 대세는 이쪽 뭐 인터넷 디지털 이쪽이니까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뱅크의 미래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문명사적 흐름이 이렇게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돈이 없는 네. 코인리스, 네. 페이퍼리스한 네. 시대가 될 겁니다. 숫자를 얼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의 시대가 되는 거죠. 종이에 인쇄된 지폐가 네, 없고 동료 배울 거냐? 나 숫자 이만큼 가지고 있어. 너 숫자가 저 숫자 오가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 들어선 것 같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